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오늘이 8번째 수업입니다. 7번째까지 잘 들었죠? 수업 내용 정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에 배웠던 거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자동차 바퀴에 대해서 배웠죠. 바퀴는 표면이 거칠고 마찰력이 커야 한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바퀴 가운데에는 베어링이 들어야 한다.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는 축에 대해서 배웠어요. 차축과 전동축이 있다. 그것의 위치에 따라 FFR, RR이라는 형식으로 나뉜다. 그 형식에 따라 가속 성능, 선의 성능 등이 바뀔 수가 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에는 엔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동차 엔진은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으로 나뉜다. 그리고 걔네들은 둘 다 폭발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차 엔진을 돌려주는데, 폭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은 크랭크 축, 그 다음에 그걸 속력을 일정하게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동차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은 클러치, 기어, 변속기, 최종 감속 기어, 차동 기어 등등이 필요하고, 추진축 같은 게 필요한 이유도 설명을 해서 자동차가 어떻게 하면 엔진에서 시작해서 바퀴까지 동력이 전달되는가까지 배운 게 저번 시간까지 배운 거예요. 오늘부터 배운 건 이제 자동차가 조금 더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만들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how to 푹신푹신, 얼마나 자동차를 편안하게 가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도로는, 옛날엔 도로가 이렇게 상태가 되게 안 좋았대요.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도로를 자동차가 지나가게 된다면 자동차 분명히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릴 거란 말이야.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한 승차감을 원한단 말이야. 근데 이 편안한 승차감을 방해하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소. 이렇게 외부의 길이 자갈밭이나 돌뿌리가 있거나 요철이 있으면은 안이 덜컹거려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요소가 있어. 뭐냐면 자동차 엔진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폭발의 진동이 지속적으로 내부로 전달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이 두 가지의 진동을 어떻게 해서든 억제를 해야지 자동차가 편안하답니다. 실제로 자동차에는 이렇게 6가지 종류의 진동이 있어요. 위아래 움직임도 있고 옆으로 도는 움직임도 있고, 각각의 X축, Y축, Z축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 움직임인데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외우지 마. 그 중에서 가장 심한 진동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바운싱. 자동차는 위아래로 움직임이 가장 심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현가 장치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현가 장치. 자동차의 바퀴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보이나요? 이렇게 자동차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멈춰 있겠죠. 자동차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돌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돌뿌리를 지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하나씩 봐보자. 돌뿌리를 지나게 되면 이 돌뿌리가 바퀴를 건드려요. 바퀴를 건드린 게 축을 건드리고요. 축을 건드린 놈이 자동차의 차체를 건드리게 돼요. 그리고 이 차체가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은 앉아있는 사람의 의자를 건드리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운전자를 건드리게 되는 게 자동차의 진동이 전달되는 순서예요. 바퀴, 축, 차체, 그 다음에 의자, 사람으로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현가장치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것들을 다 하나씩 막으면 돼요. 제일 먼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바퀴를 막을 수 있겠지. 바퀴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만들까? 바퀴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퀴를 딱딱한 재질이 아니라 조금 더 말랑한 재질로 만들면 되겠지. 예를 들면 고무에다가 바람을 집어넣는, 우리들이 쓰고 있는 타이어 같은 거. 그것도 일종의 현가 장치야. 두 번째,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는 어떻게 장치를 해줄 수 있을까? 해줄 수 있겠지. 의자랑 차체랑 연결을 시킬 때 꽉 붙이지 않고 두 개 사이에 스프링을 넣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의자에 스프링을 넣어서 어느 정도 진동 같은 경우에는 푹신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라텍스로 만든다든지 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것 말고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자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퀴에서 진동이 올라올 때 여기는 건드리면 어떨까 싶은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축이랑 차체가 연결되는 부분이야. 우리 이 축이랑 차체는 어떻게 연결할 것 같나요? 그냥 용접,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축은 덜컹거리더라도 이 덜컹거림이 차체로 전달이 안 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사람이 춤을 추는데 상체는 가만히 있고 하체는 막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체가 아무리 덜컹거리더라도 상체는 버텨보자 라고 해서 이 사이에 무언가 장치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현가장치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현가장치라고 부르는 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여기 축과 차체 사이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기. 하우투 푹신푹신. 술에는 작은 돌멩이만 밟아도 많이 덜컹거린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바퀴의 흔들림이 어디로 전달돼? 축으로 전달되고 이게 그대로 차체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 거냐? 우리가 바퀴가 상하,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의 진동을 무조건 감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때 감소시켜 주는 장치를 무엇이라 부른다? 현가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말해주면 현가장치란 무엇을 뜻하냐? 3번. 차축과 차체를 연결해주고 노면의 충격이나 진동을 줄여주어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향상시켜주는 장치냐? 승차감을 향상시켜주는 장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차감을 향상시켜주는 장치를 현가장치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현가장치 영어로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현가장치 영어로 서스펜션이라 부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 서스펜션이라는 거는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자전거, 오토바이, 기타 등등 뭔가 사람이 편안하게 만든 진동이나 충격에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장치를 통틀어서 서스펜션이라고 부르는 장치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에 이 바운싱을 없애기 위해서 현가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현가장치는 뭐를 쓸까? 가장 대표적인 현가장치가 무엇일까요? 알걸? 뭘까? 바로 이런 거지. 스프링.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이라는 걸 가장 많이 써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스프링의 종류들 중에서 압축 코일 스프링. 우리가 압축력에 대항해주는 스프링을 우리는 쓴답니다. 그런데 이 압축 코일 스프링만을 넣으면은 실은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을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 스프링이 뭔가 모습이 다르죠. 뭐가 다르지? 이 안쪽 모양이 달라요. 이 안쪽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불러주냐면은 쇼크 업쇼버라고 불러주는 장치예요. 이거는 영어말, 한글로는 완충기. 우리들이 흔히 많이 쓰고 조금 일본어의 잔재가 남아 있는 말로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쇼바라고 부르는 장치거든. 이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일단 이 장치에 대해서 알려면은 먼저 스프링의 한계점을 알아야지만 이 장치를 설명하기 편해요. 스프링이라고 말하는 장치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죠. 스프링은 뭐 하는 장치지? 바로 탄성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탄성 에너지가 있으면 그걸 저장해 주는 장치지.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해주지? 방출해 주는 장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장하고 방출하기 때문에 이 저장하고 방출한 이 과정 안에서 얘가 여기서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길을 지나가다 요철이 있잖아. 요철을 밟고 지나간 다음에 스프링이 탄력을 흡수했다가 내뿜고 흡수했다가 내뿜고 이렇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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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은 우리가 현가장치로 이게 요철을 지나고 나서 푹
확신하고 그냥 가길 원해. 아니면은 스르르 지나가길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현가장치란 말이야. 우리가 요철이 있지만 요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근데 스프링만 갖고는 그 움직임이 안 돼서 이런 장치를 추가했거든요. 이 장치는 어떻게 생긴 장치냐면은 원리는 이거 뭔지 아시나요? 그 풍선에 바람 넣는 거 핸드펌프랑 원리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핸드펌프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주사기 같이 생겨 있는 곳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액체를 집어넣어요. 실제 여기 액체를 집어넣든 기체를 집어넣든 상관없지만 액체를 집어넣거든. 그리고 여기에 사이에 조그만한 구멍을 뚫어 놓는 거야.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 놓잖아. 그럼 요거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잖아. 움직여 보면 얘가 잘 안 움직여. 움직이기 힘들거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움직이려면 여기 있는 액체가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해야 되는데 구멍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이 구멍으로 빠져나가는데 천천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파스칼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느리게 움직이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차에 넣어놓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움직임은 빠른 움직임, 이런 기계적인 움직임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기름이 들어있거든요. 이 기름과 여기 구멍 사이에 마찰, 열 에너지로 다 방출이 되게 돼버려요. 그럼 이런 장치가 있으면 뭐가 좋냐면 실제로 그냥 스프링만 있잖아요. 그러면 스프링을 우리가 움직임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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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임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얘가 같이 들어있잖아 하면은 얘가 어느 정도의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띠용 하면 멈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띠용띠용 거리는 게 줄어든다라는 거는 우리가 승차감이 향상된다라고 말해주겠죠. 왜냐면 위아래 흔들림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승차감의 향상을 시켜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장치를 만들고 이 장치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완충기. 영어로 쇼크 업쇼버라고 부르는 장치입니다. 아시겠어요?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번. 차량에는 어떤 현가 장치가 달려야 될까? 현가 스프링이라 부르는 스프링이 달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완충기가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만 있으면은 승차감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스프링은 뭐하는 장치다? 탄성에너지 진동을 지속적으로 내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탄성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푹신푹신하게 해줄 수 있느냐? 완충기가 필요하다. 이 완충기를 뭐라 부른다? 쇼크 업쇼버라고 부르는 장치이고요. 이 완충기는 우리가 주로 압축 스프링 안쪽에 달리거나 너클람이라는 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너클람 위쪽에 설치하고요. 이게 해준 역할이 뭐냐면은 기름이 가득 찬 실린더에서 작은 구멍을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작은 구멍을. 그래서 이 작은 구멍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느냐? 열 에너지로 바뀌게 해줍니다. 여러분 핸드펌프 같은 것도 여러 번 막 왔다 갔다 거리잖아. 얘가 되게 뜨거워져. 왜냐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열이 생긴 거거든. 동일해요. 우리가 여기 사이에 액체에서 열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충격을 빨리 줄여줄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이야기하는 쇼크 업쇼버라는 장치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자동차에는 무조건 현가 장치가 두 가지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았어. 하나는 스프링, 또 하나는 쇼크 업쇼버야. 자, 이 두 가지를 넣어서 자동차를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자동차의 모습으로 만들어낼 만한 모습은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놨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차축과 전동축을 놔뒀잖아. 이 해당하는 축에다가 위에 몸체 차체를 올리는데 차체를 올릴 때 이 축 위에다가 스프링을 달아놓고 그 스프링과 완충기를 같이 달아놓은 상태에서 위에 차체를 올리게 돼 있는 거야. 여기에서 봐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스프링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스프링이거든요. 이거는 판 스프링이라 불러요. 근데 이 판 스프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니면은 판 스프링이 아니어도 돼. 여기 보면 여기도 코일 스프링 들어가잖아요. 어떤 스프링을 사용하든지 간에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이 축 위에다가 스프링을 달아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축 위에다 스프링을 달아주면은 딱 보기로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해서 되게 좋긴 하지만 단점이 생겨요.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은 마치 얘는 겨울철 스키장에 갔을 때 스노보드랑 되게 비슷한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스노보드를 여러분들이 탈 때 여러분들이 새로 이렇게 멋지게 타는 숙련자가 아니라 초보자라고 해봐요. 초보자들을 스노보드를 가로로 타다 보는데 갑자기 한쪽이 이렇게 높아져. 한쪽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지? 얘가 내 몸이 이렇게 기울어 버리겠지.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중간에 양쪽이 동일하게 올라가는 요철이 아니라 한쪽만 블록 튀어나오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은 차체가 옆으로 기울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런 하나의 판 위에 자동차가 바퀴가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 때 이런 형태대로 만들었어. 이게 사람이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편하고 만들 때 돈도 적게 드니까. 근데 좀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꼼수를 생각을 하게 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스키처럼 타고 싶다고. 한쪽 발이 올라가도 얘만 올라가고 얘는 안 올라가고 싶다고. 즉 우리가 스프링을 두 개로 따로 만들고 싶다고. 근데 스프링을 따로 만들려고 했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스프링만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축도 따로 놔둬야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축을 두 개로 쪼개버리는 거야. 축을 두 개로 쪼개버리면은 얘의 움직임과 얘의 움직임을 별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축의 움직임을 양쪽 발을 쪼개는 것처럼 쪼개서 양쪽에 스프링을 달아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걸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독립식 현가장치라 불러요. 그래서 자동차의 현가장치는 두 가지 형태로 달려요. 첫 번째 차축식 현가장치라는 게 있거든. 뭐냐면 하나의 축에 그대로 달린 형태예요. 그래서 요철이 있으면은 이렇게 기울 수밖에 없어. 이 점은 되게 안 좋긴 하지만 좋은 점은 있어요. 우리가 만들 때 직관적으로 생각하기도 편하고 만들면 비용도 저렴해요. 두 번째, 우리가 현가장치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만든 거는 양쪽이 따로 돼 있다 해서 독립식 현가장치라 불러요. 해주면 좋은 점은 양쪽 바퀴가 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 대신 단점으로는 더 복잡하니까 비싸겠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가장치를 방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필기하겠습니다. 자, 7번. 현가장치를 주로 어디에 장착을 할까? 당연히 축과 차체가 만나는 부분에 장착을 해줍니다. 그 중에 차축식 현가장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좌우 바퀴가 하나의 축에 연결돼서 동시에 움직이는 걸 보고 말하고요. 독립식 현가장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양쪽에 가까이 연결돼서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가장치를 뜻합니다. 어렵지 않지? 현가장치 종류가 두 개 있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예전에 내가 설명했던 그 어떤 내용이랑 겹치게 되냐면은 예전에 내가 이게 수업이 두 번째 수업이었을 거야. 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차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차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 자동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그걸 분해해 보면은 양쪽에 가운데 축이 들어가는 양쪽에 바퀴를 꽂아가지고 만들어주는 차축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 튀어나와 있는 거에 바퀴를 끼리끼리 끼우도록 되어 있는 장난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도 이렇게 두 가지로 형태가 나뉩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언뜻 했던 거 있을 거야. 기억이 안 나면 2차 시를 보든지.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차축식과 현가 이렇게 독립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장난감 자동차로는 뭐가 더 좋은 제품이냐면 얘가 더 좋은 제품이거든. 고급 라인 말고 너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라인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얘보단 얘가 더 좋은 라인이에요. 왜냐면 이게 더 복잡하니까.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스프링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동차에 흔히 쓰는 스프링은 종류를 보통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판 스프링이라는 걸 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압축 코일 스프링이라는 걸 쓰거든. 일단 판 스프링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앞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이런 걸 우리는 판 스프링이라 불러요. 판 스프링이란 건 뭐냐면 이런 철판을 이용하는 거야. 이거 자거든. 근데 이거 60cm자, 이거는 30cm자예요. 이 자들도 당연히 탄성이 있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 근데 얘하고 얘는
서로 구부러지는 정도가 좀 다르잖아. 이 두 개를 서로 겹쳐서 이거를 붙여놓았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본드로 붙인 게 아니라 여기 양쪽 이렇게 피스로 박아버린 거야. 그러잖아. 얘가 구부러질 때 얘의 구부러짐과 얘의 구부러짐이 각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약간 비비적거리면서 구부러지게 되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마찰이 서로 발생하면서 약간의 완충기 역할도 해주면서 우리가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스프링을 만들 수 있어.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판 스프링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 겹의 철판을 갖다 대서 서로 묶어준 장치인 거지. 이 장치의 좋은 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냥 철판떼기 몇 개만 쓰면 돼. 단점, 저렴한 만큼 진동이 심해요. 그럼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좀 가격이 저렴하고 진동이 좀 심해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부분. 예를 들면은 가격이 좀 저렴한 자동차. 아니면 얘가 그리고 또 되게 튼튼하거든. 뭐 안 튼튼하면 한 줄 두 줄 더 떼주면 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 대형 자동차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길을 가도 버스를 탔을 때랑 우리가 좋은 자동차, 리무진을 탔을 때랑 길을 지나갈 때 느낌이 달라요. 다 이 장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8번 현가장치 종류는 어떻게 다를까? 판 스프링,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철판을 겹쳐서 놔둡니다. 주로 차축식 현가장치에서 많이 쓰고요. 축 아래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많이 만듭니다. 구조가 되게 단순하고요. 구조가 단순하니까 강도도 높아요. 뭐 강도가 낮아질 이유가 없어. 강도가 낮으면은 몇 개 더 떼면 되지. 대신에 승차감과 안정감이 많이 나빠요. 그래서 주로 어디서 많이 쓴다? 대형차에서 되게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 스프링이 종류 하나 더 있다 했잖아요. 어떤 스프링이 있냐면은 이 압축 코일 스프링을 쓰고 싶어. 압축 코일 스프링을 독립식 현가장치로 쓰려고 하면 사람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 일단은 축은 두 개로 쪼갰어. 어떻게?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구동축을 이렇게 약간 알통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쪼갰단 말이야. 그리고 양쪽에 달아주려고 했더니 이 축에다 어떻게 달아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 사람들이 이게 축에 달기도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축 끝에 보면 이 베어링 부분이 있잖아요. 이 베어링을 약간 두껍게 만들어서 이 베어링 부분에 달아주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베어링을 일반적인 모습보다 두껍고 크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팔을 뻗어나오게 만들거든. 이 두꺼워진 베어링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너클람이라 불러요. 너클, 주먹, 너클. 그 다음에 이 너클함에서부터 위로 아래로 이렇게 손을 뻗어놨어요. 요거 다 암, 손이라 부르거든요. 위에 있으면 어퍼암, 아래에 있으면 로어암 막 이렇게 불러. 그래서 손을 뭐 하나 뻗어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뻗어나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개 막 뻗어나오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베어링 쪽에 연결을 해주면은 연결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대신에 이거는 딱 봐도 뭔가 좀 모습이 좀 복잡하게 생겼지. 이거는 W250형이라 부르는 건데 아우 복잡해요. 그래서 수리할 때도 돈도 좀 더 많이 들어.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해주면은 좀 더 편안할지 몰라도 수리하는 입장이나 이 자동차를 만든 입장에서는 복잡해지니까 비용을 비싸게 받겠지. 그래서 9번 압축 코일 스프링, 주로 철사를 나선형으로 감아가지고 이용을 해주고요. 이거는 독립식 현가장치로 많이 쓰고 구동축과 바퀴가 연결된 이 부분 너클암이라 부른다 했어요. 이 너클암에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승차감과 안정감이 되게 뛰어나요. 대신 단점은 구조가 복잡하고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럼 주로 어떤 자동차에서 많이 쓸까? 소형 자동차에서 많이 씁니다. 소형 자동차, 승용차에서 많이 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좋은 자동차로 가면 갈수록 이런 걸 많이 쓴답니다. 자, 오늘은 수업 내용을 조금 더 할게요. 원래는 수업을 한 장 하거나 반장만 했는데 오늘은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무슨 이야기 할 건 이게 한 장 내용이 안 나와서 그래. 그 다음 내용으로는 how to 끼 뭐냐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자동차 브레이크를 좀 한자말 섞으면 제동장치라 부르거든.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어떻게 달까요? 브레이크 어떻게 달면 될 것 같다? 자동차 잘 모르겠으면 사람부터 인력거부터 가봅시다. 인력거는 가다가 멈추려면 내 발을 멈추지. 자전거는 뭐를 멈춰야 될까? 타이어를 멈춰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전거부터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전거는 여러분 어떻게 제동을 시키죠? 자전거 제동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타이어를 잡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타이어 옆에 이 림이라고 부르는 곳에다가 뭐라 부르지? 조그마한 지우개가 같이 생긴 브레이크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이 있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걸 지우개 같이 생긴 되게 블록이라 부르고 해서 블록 브레이크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축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뒷바퀴 축에다가 조금 두꺼운 고무 밴드를 달아놔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보자 하면 이 밴드가 쭉 잡아당기면서 축을 잡아줘 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밴드 브레이크나 블록 브레이크는 자전거에는 적용 가능하지만 자동차에 적용하기 부담스러워요. 첫 번째, 블록 브레이크를 자동차에 하기에는 타이어가 요만하지 않고 요따만큼 두꺼워요. 그지? 두 번째, 밴드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키기에는 축이 두껍고 축 잘못 잡아당기다가 자동차가 난리 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어떻게 달면 좋을까 했는데 자동차에 여러분들이 이 브레이크를 달 때는 특징을 하나 알아야 돼요. 자, 봐봅시다. 이게 자동차거든요. 이 자동차 여기가 봐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뭐가 달려있냐면은 차동 기어가 달려있어요. 차동 기어랑 최종 감속 기어가 달려있고 구동축, 구동 바퀴거든요. 구동 바퀴를 달려고 이렇게 바퀴를 다는 걸 잘 봐보잖아. 타이어는 두 가지로 돼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타이어 가운데 휠이라는 부분이랑 겉에 있는 부분, 이 타이어랑 나인데 이 휠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 실제로 위에 부분 봐보잖아. 여기가 텅 비어있다. 겉에만 이렇게 있고요. 이게 원통이긴 한데 가운데가 뚫려있는 원통이 여기가 뚫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끼리 끼워주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여기에서 끼워주는데 여기 사이가 비어있어서 여기다 뭔가를 장치를 만들면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브레이크라고 말하는 건 바퀴를 잡아줘야 되는데 바퀴를 잡아주는 방법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굴러가는 바퀴랑 잡아주는, 제동시켜주는 바퀴를 두 개로 분리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여기 사이에다 무언가 바퀴를 만들자. 그 바퀴를 잡아줘서 그 바퀴가 축을 잡아주게 만들자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브레이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라고 부르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여기 얘하고 연결된 사이 여기에다가 먼저 달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퀴가 끼워지게 되고요. 여기에 달려있는 걸 브레이크라고 부른답니다. 자,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기. 제동장치랑 1번. 주행 중인 자동차를 감속시키기 위해서 보통 어떤 걸 이용해 주냐? 마찰력을 이용을 해줍니다. 마찰력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운동하는 거를 무언가로 잡아서 열로 바꿔버리는 거지.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퀴랑 동일한 축에다가 우리가 원판을 만들어서 그 원판을 마찰시켜 버립니다. 마찰력. 자, 그래서 그럼 이 원판을 만들면 되잖아. 이 원판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자동차에서 많이 써요. 첫 번째는 진짜로 판자떼기 같은 거, 동그란 널따란 원판을 이용해줘요. 동그랗고 널따란 원판을 영어로 뭐라 부르지? 디스크라 부르지. 그래서 첫 번째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라 불러요. 이렇게 생긴 디스크를 달아놔. 그리고 이 디스크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디스크를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는 이 부분을 뭐라면 브레이크 패드라 불러요. 이 브레이크 패드를 자동차에 장착을 시켜. 그리고 나서 바퀴를 장착을 시키면은 바퀴를 보면은 이런 느낌이 나와요. 브레이크가 여기 안쪽에 있는 요게 브레이크고요. 요게 브레이크 패드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생긴 자동차 브레이크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디스크 브레이크라 불러요. 이 디스크 브레이크라 부르는 거는 자동차에만 쓰지 않아요. 오토바이도 대부분 디스크 브레이크고요. 자동차들 중에서 일부 고급 라인은 디스크 브레이크도 쓴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게 자동차, 우린 자동차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디스크 부분이 요거예요. 요게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꼭 잡는 거야. 얘를 잡으면 얘도 멈추는 거야. 이해되지?
두 번째로는 여기에 뭘 달아줄 수 있냐면은 동그란 원통을 달아줄 수 있어요. 뭐냐면 원통, 영어로 드럼통을 달아줄 수 있어. 드럼통을 달아놓으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원통을 달아놓고요. 이 원통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거야. 원통 안에 브레이크 패드를 달았는데 이 브레이크 패드가 안에 있다. 브레이크를 밟잖아. 옆으로 밀게 돼 있는 거야. 옆으로 밀어버리면 이 브레이크에 닿아버리거든. 이렇게 옆으로 밀게 만들어 놓은 브레이크 장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냐면 드럼 브레이크라 불러요. 그래서 드럼 브레이크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보잖아요. 그럼 얘가 옆으로 밀려요. 이렇게 옆으로 밀리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 브레이크 패드를 담고 있는 이걸 브레이크 슈라고 불러요. 이 브레이크 슈가 옆으로 밀리면서 여기 전체 브레이크 드럼을 마찰을 시켜주게 돼요. 그러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 모습이 안 보이거든. 해서 이게 연결이 돼 있어 봤죠. 이렇게 보여.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아무런 브레이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형태를 드럼 브레이크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브레이크를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쓸까? 디스크 브레이크는 대부분 소형 자동차에서 많이 써요. 그냥 여러분 부모님 자동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웬만한 소형 자동차는 싹 다 디스크 브레이크라 생각하면 돼요. 아주 일부 자동차들, 완전 경차들 중에 일부 뒷바퀴 정도만 드럼 브레이크를 써요. 자, 그럼 드럼 브레이크는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 대형 자동차에서 많이 써요. 대형 자동차, 너희들이 알고 있는 봉고차, 버스, 트럭 이런 자동차들은 이걸 많이 쓴대요. 이유는 무엇일까? 나도 되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얘가 좀 더 일단 구조는 복잡해 보이지만 수리비가 적게 든대요. 수리가 고장이 잘 안 난대. 고장이 잘 안 나서 이걸 많이 쓰고 얘가 더 제동력이 좋다는데 글쎄요. 제동력은 브레이크 만드는 회사마다 좀 많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드럼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유리한 점이 있어. 뭐냐? 브레이크 자체가 오염은 덜 돼요. 왜냐면 이거 브레이크가 드러나 있잖아. 여기 막 뭐가 묻을 수 있거든. 이거는 브레이크가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묻질 않잖아. 그러니까 공사판에 이용하는 중장비 같은 자동차는 막 옆에서 뭐 묻으니까 묻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게 더 걔네들이 선호하는지 자동차 회사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필기 한번 해볼게요. 거의 다 수업 끝났습니다. 자, 3번 디스크 브레이크란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디스크를 달아주는 거고요. 이 디스크를 무엇으로 잡아주냐? 브레이크 패드로 잡아주는 거야. 자, 드럼 브레이크라는 건 무엇을 해주냐?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브레이크 드럼. 그냥 드럼통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런 원통을 브레이크 패드를 붙인 이걸 뭐라 부르냐면 브레이크 슈라 부르거든. 이 브레이크 슈, 영어로 SUE 슈 이렇게 부르거든. 얘를 강하게 압착시켜서 제동해주는 장치를 보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브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브레이크가 우리가 일반적인 브레이크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 때가 가끔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급제동을 해야 돼. 앞에 사고가 났어. 그 브레이크 확 밟아버리잖아. 그러면 실제로 자동차 바퀴는 생각보다 빨리 멈춘답니다. 근데 바퀴가 멈추면 자동차 멈출 거야. 그 얘기는 아니지. 바퀴가 멈추면 자동차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관성대로 미끄러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지금부터 미끄럼 마찰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자동차가 운전이 통제가 불가능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실제로 자동차 브레이크 연결해 놓은 모습이에요. 디스크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이야기 깜빡일 거 안 했어요. 우리가 자동차가 지금 봐보면 여기 노란색 부분 봐봐요.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사고가 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자동차 이렇게 미끄러질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거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면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검은색 움직임을 원해. 브레이크를 밟아도 재빠르게 빠져나가길 원해.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고안해내냐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았다 뗐다 하면서 이렇게 눌러주면 브레이크는 작동하지만 조금 바퀴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그래서 네 발로 덜덜덜 개다리 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바퀴가 스스로 바퀴를 1초에 한 10번 정도 잡았다 풀었다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만들어낸 장치가 뭐냐면은 ABS라는 장치예요.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 안티록 A 브레이크 시스템 BS라고 부르거든. 이 장치를 장착을 해주면은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퀴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대신에 브레이크는 계속 밟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주면은 우리가 위험한 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지. 대신에 이거는 위험한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았다 풀렀다 해주니까 그냥 생짜로 밟은 것보다 제동 거리는 길어져요. 그래야 되겠지. 제동을 잡았다 뺐다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취하기에 하나의 우리가 뭐라 해야 되지? 하나의 특징 하나 약간 포기한 거겠지. 그렇게 해준 걸 우리가 ABS 장치라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필기할게요. ABS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 급제동 시 바퀴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자동차가 스스로가 바퀴를 1초에 10회 이상 압착 눌렀다가 분리를 해주는 특수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요새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ABS 장치가 들어가 있답니다. ABS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면 되냐? 자동차 시동을 딱 걸 때 옆에 ABS 깜빡거려요. 그거 보면 돼. 아니면은 자동차 시동 건데 옆을 잘 살펴봐. 그러면 옆에 ABS 클릭 버튼 있는 자동차들 가끔 있어. 클릭을 하면은 ABS가 멈추는 거야. 클릭 안 하면 ABS가 작동하는 거고. 그런 자동차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길에 지나가다가 보는 자동차, 아니면 누구 차에 얻어 탔다, 아빠 차다, 엄마 차다 등등에 탔을 때 한번 운전석 근처를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 현가장치, 두 번째, 제동장치. 현가장치로는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했냐면은 현가장치에는 보통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스프링과 완충기. 그 다음에 현가장치의 종류로는 차축시 현가장치랑 독립시 현가장치가 있다.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는 디스크 브레이크, 두 번째 드럼 브레이크. 그 다음에 브레이크의 제동을 도와주는 ABS라는 장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